거의 500년간 이어진 왕씨의 나라 고려가 불과 100년 만에 명맥이 끊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치향이라는 인물의 자식이 고려의 왕이 될 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김치향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여인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천추태후입니다. 천추태후는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까지 왕실과 나라를 어지럽힌 음탕한 여인 또는 요부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그녀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천추태후는 964년에 태조 왕건의 아들이던 왕욱과 태조 왕건의 딸이던 선의왕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가 이복남매 사이였던 것인데요. 현재로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고려 초 왕실에서 근친혼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죠. 그런데 천추태후가 고작 5살의 나이에 아버지 왕욱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어머니 역시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머니 신정왕태후의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없었지만 할머니의 보살핌 아래 남부럽지 않은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죠. 또한 시간이 흘러 그녀가 13살이 되었을 때 여동생인 헌정왕후와 함께 간택되어 사촌지간이던 경종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종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뒤를 이을 후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경종과 천추태후 사이에서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경종은 더욱더 천추태후를 총애했다고 하죠. 그리고 980년 7월 천추태후는 마침내 경종의 후사를 이을 왕송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남편 경종의 뒤를 이어 자신의 아들 왕송이 왕의 자리를 이을 테고 그러면 자신의 권력도 강해질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약 1년 후인 981년 6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 경종이 고작 26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죠. 하지만 당시 2살에 불과했던 천추태후의 아들은 결국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그녀의 오빠였던 왕치가 즉위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고려 6대왕 성종이었습니다. 성종은 왕위에 오른 이후 여동생이던 천추태후와 헌정왕후에게 궁에서 나가 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천추태후에게는 더 큰 비극이 있었으니 오빠 성종이 자신의 아들이던 왕송은 그대로 궁에 두고 혼자 궁 밖으로 나가라 한 것이죠. 당시 성종에게도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성종은 다음 후계자로 왕송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성종은 외족하이던 왕송을 친아들처럼 키우기 시작했고 또한 왕송을 계령군에 봉하고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공인하기까지 했죠. 한편 졸지에 남편과 아들을 잃고 궁 밖에서 나가 살아야 했던 천추태후는 극심한 외로움과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김치향이라는 인물이었죠. 김치향은 사실 그녀의 외가 쪽 친척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외로움에 사무쳤던 천추태후는 순식간에 김치향과 눈이 맞아버렸고 둘은 계속 만남을 이어나가기 위해 김치향이 스님 행세를 하며 천추태후의 집에 드나들면서 은밀한 만남이 계속되었죠. 당시 고려 왕실 여인은 왕씨가 아닌 남자와의 만남을 금지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둘의 만남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김치향은 그냥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고 천추태후는 무려 왕비였던 것이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얼마 안 가 성종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화가 난 성종은 김치향을 잡아와 곤장을 때린 뒤 멀리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성종은 여동생 천추태후의 간통사건이 마무리 지어지나 했는데 곧바로 또 다른 여동생인 헌정왕후의 간통사건 소식이 들리게 되었죠. 헌정왕후는 궁에서 나온 이후 혼자 독수공방하며 살던 어느 날 굉장히 기이한 꿈을 꾸게 되죠. 그것은 바로 꿈에서 자신이 공령에 올라 소변을 봤는데 그 소변이 흘러넘쳐 나라 전체가 잠겼으며 이후 그 소변이 갑자기 은으로 바뀌면서 나라 전체가 은으로 뒤덮인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헌정왕후는 점쟁이를 찾아가 꿈 이야기를 하니 점쟁이가 아들을 낳으면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과부였는데 갑자기 아들이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집 근처에 태조 왕건의 아들이던 왕욱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헌정왕후의 삼촌이었죠. 이후 삼촌 조카 사이이던 두 사람의 왕래가 잦아지더니 결국 헌정왕후는 왕욱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일 역시 성종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성종은 왕욱을 지금의 사천 지역으로 귀향을 보냈죠. 왕욱의 집에서 지내던 헌정왕후는 부끄러워하며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 갑자기 뱃속에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헌정왕후는 버드나무 가지를 붙잡고 아들을 낳았지만 결국 자신은 목숨을 잃고 말았죠. 이에 성종은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헌정왕후의 아이를 가엾게 여겨 보모를 붙여 길러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대량원군이라는 자기를 내려주기도 했으며 그렇게 대량원군은 성종의 보호 아래 자라게 되었죠. 그러던 997년 성종은 결국 병에 걸리고 말았고 조카였던 왕송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다음 왕위에 오른 이가 바로 천추태후의 아들이었던 목종이죠. 마침내 천추태후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자신의 세상이 온 것이었습니다. 목종이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천추태후는 섭정을 하겠다고 선포했죠. 그리고 목종은 수창궁 한켠에 어머니의 집을 마련해 주는데 그 집의 이름이 바로 천추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천추전에 사는 태후라는 의미로 천추태후라 불렸던 것이죠.
고려 최초로 전례 없던 태후의 시대가 열렸지만 목종이나 다른 신하들의 반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곧바로 그리워하고 있던 김치향을 사면해준 뒤 다시 불러들여 처음엔 칠품 하급 관직인 한문통사사인으로 삼았죠. 그렇게 둘은 국내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자신의 정치 세력을 만들고 싶어하던 천추태후는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김치향을 초고속으로 승진시켜주는데요. 김치향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칠품에서 정의품 오복야까지 오르게 되었으며 심지어 삼사사까지 겸직시켰고, 그렇게 김치향은 재정권과 인사권을 동시에 담당하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것이죠. 이후 김치향은 천추태후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인사권을 장악한 김치향은 충신들과 유능하고 의로운 선비들을 배척하고 자신의 친척들과 같은 편 인물들만 정부 요직에 앉혔으며 뇌물을 받고 매관매직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궁궐 근처에 엄청나게 화려한 대저택을 지어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으며, 천추태후는 이후 김치향의 저택과 천추전을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밤낮 없이 관계를 맺었죠. 뿐만 아니라 김치향은 집 근처에 성수사라는 사당을 짓고 궁궐 서북 쪽에는 시황사라는 절을 지어 그곳에 기괴한 그림들을 걸어놓고 자신이 왕이 되는데 귀신들이 도와줄 것을 바라는 글을 종에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한편 목종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는데요. 유행간이라는 남자와 동성의 관계를 맺었고 유충정이라는 남자도 총애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교지를 내릴 땐 유행간에게 먼저 묻고 나서 내렸을 정도였다 보니 유행간의 위세는 정말 대단했으며 대소신료들 역시 유행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렇게 고려는 천추태후와 김치향 그리고 목종과 유행간 유충정의 농간으로 인해 국가 기강이 굉장히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한편 천추태후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들 목종이 또 아들을 낳아 왕위를 물려줬어야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목종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다음 왕위를 이을 1순위는 동생 헌정왕후가 낳은 아들인 대량원군 왕순이었습니다. 만약 대량원군이 왕위에 오르는 날이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권력과 호사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다음 후계자 고민으로 가득 차 있던 1003년 어느 날 천추태후에게 희소식이 날아듭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이 김치향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결국 아들을 낳았던 것이죠. 이후 천추태후와 김치향은 자신들이 낳은 아이를 목종의 후계자로 삼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대량원군이 존재하는 한 김씨이던 자신의 아이가 왕위에 오를 확률은 없었죠. 그런데 만약 김치향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다면 고려는 고작 100여 년 만에 왕씨의 명줄이 끊겨버리는 것이었고 이후 김씨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천추태후는 이후 대량원군 왕순을 죽이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리는데요. 우선 왕순의 머리를 밀어버린 뒤 강제로 승려로 만들어 삼각산의 신열사로 보내버렸는데 이후 그곳으로 자객을 보내기도 했고 독이 든 음식을 보내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왕순은 음식을 먹기 전 참새와 까마귀에게 던져줘 독이 든 음식인지 확인을 했고, 신열사의 노승인 진관이 자신의 방에 구덩이를 파놓고 왕순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곳에 왕순을 숨겨주었던 덕에 무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1009년 봄에 열린 연등행사에서 큰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궁궐에서 불이나 천추전을 비롯한 여러 정각들이 불타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목종은 잿더미가 된 궁궐들을 둘러보다가 충격을 받고 상심해 병에 걸려 앓아눕게 되었습니다. 이때 끊임없이 살해 위협에 시달리던 대량원군 왕순은 목종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마침내 목종도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왕순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러다가는 고려가 김씨의 나라가 되겠다고 생각한 목종은 곧바로 절에서 지내고 있던 대량원군을 궁으로 불러들여 그를 보호하는 한편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를 궁궐로 불러 자신과 대량원군을 보호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목종의 명을 받은 강조가 개경으로 향하던 도중 당시 고려 조정에 깊은 원한을 품고 있던 위종정과 최창이라는 인물이 강조를 찾아왔죠. 그리고 그들은 강조에게 목종은 이미 죽었고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정권을 장악했다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개경으로 오라는 왕명은 사실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강한 군사력을 가진 강조가 두려워서 거짓 왕명으로 유인한 뒤 제거해버리기 위해서였다고 말해버린 것이죠. 이들의 말을 믿은 강조는 곧바로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들을 이끌고 개경으로 진격합니다. 그런데 평주지방에 이르렀을 때 강조는 목종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알고 한참을 망설였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라는 부하들의 말에 그대로 계속 개경을 향해 진군했죠. 이후 순식간에 개경을 장악한 강조는 나라를 어지럽힌 김치향과 유행간 등을 죽여버렸고 심지어 목종까지 폐위시킨 뒤 대량원군 왕순을 왕으로 추대해버렸습니다. 이 대량원군이 바로 고려의 8대 왕인 현종이죠. 폐위된 목종과 천추태후는 함께 충주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목종은 가는 길에 강조가 보낸 병사들에게 죽임당했으며 천추태후는 모든 권력을 잃고 유배지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얼마 안가 천추태후는 유배에서 풀려나 황주에서 거의 21년을 살다가 현종 20년에 궁으로 돌아와 66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휘두른 자들의 말로는 항상 좋지 않게 끝나는 것 같은데 천추태후 역시 권력가들의 비참한 마지막을 벗어나지는 못했네요.
고려 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요부 악녀로 불렸던 천추태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